자, 이제 이 문제를 한번 같이 해볼 건데, 이제 정렬 문제. 당연히 이제, 이거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내림차순, 원래대로, 그리고 얘가 역순 출력, 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뭘 해야 돼요? 우리가 리스트로 찾아가야겠죠? 리스트. 요 녀석이잖아요. 얘가 아니죠? 그 다음 리스트. 요죠.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보시면 역순 출력하는 거는 사실 얘 우리가 왜 만들어 놨어요? 얘가 사실 역순 출력 담당하는 녀석인 거잖아요. 그죠? 그건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역순 출력한다 하면 이제 우리가 뭐 ASC 입력하면 요 녀석이 출력되게끔 하면 되겠죠, 사실은. 근데 당연히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냥 뭐라 해야 될까? 일단은 적고 볼까요? 여기다가 만약에 파람스 get이라는 게 있어요. get이 알죠? get order by 그 다음에 여기다가 equals 여기다가 id asc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뭐야? 이게 왜 가능한지 아시죠? 물음표 해가지고 우리가 오더바이 넣게 되면 오더바이 기준으로 우리가 쪼개잖아요. 그쵸? 쪼개잖아요. 그래서 이제 get 해가지고 우리가 오더바이하고 그 밸류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오더바이 입력을 하면 그 밸류가 만약에 id asc다. 그러면 역순 출력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만약에 고객이 그냥 유저 아티클 리스트만 딱 입력을 했어요. 고객이 유저 아티클 이렇게 입력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그죠? 그냥 리스트만 입력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요 안에 파람스 get 했을 때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입력하면 값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값이 널이거든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럼 뭐가 되냐면, 그러니까 널한테 여러분들이 뭔가 일을 시키면 널 포인트 인셉션 납니다. 널한테 일을 시키면.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자, 파람스 get 해가지고 order by 그 다음에 널 그리고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파람스 get order by가 야, 어쨌든 널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밸류가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값이 있다는 거니까. 그리고는 여기 둘 다 참여해야지 이제 요 로직을 실행해 주는 거 아시죠? 조건문. 그리고 요 get by order by가 id asc라면 해가지고 실행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특성상 앞에 만약에 거짓이면 얘 실행해줘요? 아니죠. 엔드 연산자는 한쪽이 거짓이면 펄스기 때문에 실행조차도 안 와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 만약에 앞에 게 거짓이면 얘 뒤에 거는 쳐다보지도 않죠. 만약에 이게 어렵다 하신 분들은 요거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어떻게? 요거랑 동일한 표현이 뭐예요?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요거잖아요. 그죠? 요게 지금 동일한 표현인 거잖아요. 근데 요렇게 두 줄 쓸 바엔 차라리 몇 줄 쓰는 게 나아요. 한 줄로 처리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근데 여기보다 이 get으로 가져오는 것보다 사실 더 우아한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컨테인스 키. 있냐? 그러니까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값을 그냥 get 해가지고 가져오는 것보다 그냥 너 이 컨테인스 키 있냐라고 물어보는 게 좀 더 편한 거죠. 왜냐면 굳이 값을 가져올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렇죠? 코드도 길어지고. 그래서 그냥 아예 오더바이라는 게 들어왔냐라고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파람이 포함하고 있다. 뭐를? 오더바이라는 키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그거의 값이 뭐랑 같아요? id asc랑 같다. 이게 이제 요거는 일단 오더바이가 있냐 물어보는 거고, 얘는 가져와라. 그리고 그 밸류가 IDSC가 있냐라고 하면 어레이 리스트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리스트를 뒤집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어레이 리스트 뒤집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셨어야죠. 검색을. 그죠? 그런데 여기다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요런 게 있어요. 컬렉션스
그 다음에 리버스라는 게 있습니다. 리버스, 아티클스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뭐냐면 이 안에 있는 거를 그 리스트 안에 있는 걸 아예 싹 다 뒤집어 주는 거라 보시면 돼요. 싹 다 뒤집어 준다. 자, 그러면 요거를 잠깐 주석 걸고요. 이 녀석 잠깐 주석 걸고. 자, 이거 실행해 볼게요. 자, 유저 아티클 리스트 그다음에 오더 바이 id dsc. 당연히 요거는 그냥 기존이랑 똑같아요. 뭐야? 아티클 뭐라 해야 돼? 오더 바이. 아마 지금 없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리스트 이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자, 여기서 제가 이거를 id asc라 해볼게요. 뭐야? 이거 요즘 좀 이상하네요. 유저 아티클 리스트 그리고 오더 바이 id asc. 자, 잠시만요.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게 조건문을 안 타네요. 갑자기. else if 리스트 했을 때 아티클 유저 아티클 리스트 똑같죠. 유저 아티클 리스트. 그 다음에 요 오더바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오더바이. 그 다음에 뭐 똑같죠? id asc. 자, 로직 자체는 지금 틀린 게 없는데, 보니까 이게 cmd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얘는 rq로 되어 있는데 왜 저거는 cmd로 되어 있죠? 예전에 제가 이거 가져왔었는데 이거 잘못 가져왔나봐요. 다시. 맞아요. 요거 때문에 그러네요. 자, 그럼 다시 해보겠습니다. 유저 아티클 리스트 오더 바이 그 다음에 id asc. 그쵸? 뭐야? id asc 했는데 안 나오네요. 오더 바이 id asc id dsc. 잠시만요. 아티클스 요거 때문에 그런가? 그렇죠. 요거 때문에 그러네요. 그렇죠. 요걸 이제 리스트를 뒤집어주고 여기서 반복문 통해서 출력을 해줘야 되니까 제가 요거를 안 했네요. 주석 걸어놨고. 자, 유저 그다음에 아티클 리스트 오더 바이 그다음에 id asc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잘 나오죠. 그 다음에 dsc를 해볼게요. dsc.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보이죠? 자, 그런데 자,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서 id dsc 했을 때는 지금 나오는데 이거를 또 해볼게요. 어쨌든 dsc는 잘 나와요. 근데 asc 해볼게요. 자, 이것도 잘 나오는데 이거 한번 더 쳐볼게요.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asc 했더니 또 어떻게 됐어요? 1, 2, 3이 나와버리잖아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그림판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어레이 리스트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어레이 리스트가 이런 식으로 하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안에 뭐가 있어요? 뭐 1번 게시물, 뭐 2번 게시물, 3번 게시물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렇죠? 지금 1번, 2번, 3번 테스트 게시물 우리가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명령어가 들어왔어요. 어떤 명령어? 유저 아티클 뭐 이런 거. 유저 아티클 그 다음에 리스트 오더 바이 뭐라 할까요? id asc. 그러니까 이런 명령어가 지금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런 명령어가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가 1번, 2번, 3번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역순으로 보여달래요. 그러면 이거 자체를 뒤집어야 해요? 아니면 이거를 딱 보여줄 때만 이거를 보여줄 때만 뒤집어서 보여줘야 돼요? 보여줄 때만 뒤집어서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거를 지금 원본 배열 자체를 지금 뒤집어 준 거거든요. 이거는 컬렉션스 리버스라는 거는 원본 배열 자체를 지금 우리가 뒤집어 가지고 고객한테 보여준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즉 원본 자체를 지금 훼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id ASC 또 칠 때마다 걔가 계속 뒤집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써줄 거예요. 이건 좀 어렵습니다. 불리형 뭐 어렵다기보다는 이런 게 있어요. order by id dsc 그 다음에 true.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현재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여기를 통과하면서 자 요거를 false로 바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이게 당연히 참이면 뭐가 실행되는 거예요? 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참이다. 참이면 요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뭔 말인지? order by ds에 원래 우리 dsc 입력하면 그냥 역순으로 이렇게 출력되잖아요. 그쵸? 원래대로 출력하는 그런 내림차순을 출력해주는 거고, 이게 지금 기존 로직이에요. 기존 로직. 그러면 이걸 일단 참으로 먼저 해놓고 원래대로 해놓고 그게 아니라는 건 뭐예요? 그게 아니라는 건 당연히 이게 실행 안 되겠죠. 그쵸? false면 실행이 안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else. 그게 아니라는 거는 id ASC라는 건 어쨌든 입력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 id ASC 입력하면 얘가 false 되니까 요거는 거치지도 않겠죠. 그 다음에 else로 바로 빠져나오니까 여기서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정순 출력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정순 출력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반복문 돌리면 되겠죠. 아니면 이제 반복문 여러분들 향상된 폼을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예요? article 그 다음에 articles. 이렇게 하면 articles에 있는 데이터가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거 복사해서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사실 끝이에요. 당연히 요거 맨 처음에는 요건 참이죠. DSC 당연히 입력하면, 그러니까 고객이 입력을 안 했거나 아니면 ID ASC가 없으면 평소에는 참인 상태인 거예요. 뭐가? 얘가 참인 상태인 거죠. 그래서 평소에 참이니까 요게 실행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실행해볼게요. 유저, 아티클, 리스트 해볼게요. 그럼 평소에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최신 게시물이 3번 게시물이니까 3번 게시물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고객이 오더 by, 그 다음에 id, dsc 입력해도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겠죠. 근데 만약에 고객이 어떻게 입력한다? ASC라 입력했어요. 그러면 ASC라 입력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게 입력 받으면서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false가 되죠. 그쵸? 왜냐면 요게 참이 되니까 요걸 지금 요 order by DSC를 false로 바꿔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니까. 그러면 여기서 로직에서 false가 id ASC가 입력되는 순간 요게 order by DSC가 false로 바뀌기 때문에 요거는 통과가 되겠죠. 당연히 false이기 때문에. 그러면 else에서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정순 출력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요걸 사실 요 개념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이게 생각은 안 날 수 있어요. 당연히. 그쵸? 근데 모르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일단 출력하면 정순 출력도 되고 역순 출력도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아까는 이제 id ASC에도 이제 뭐 했어요? 뒤집어졌잖아요. 컬렉션 리버스 썼기 때문에. 그래서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해도 여전히 1, 2, 3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훨씬 더 나은 거죠. 그러면 제가 게시물도 추가해볼까요? 아티클 라이트 했어요. AA, BB, 그 다음에 이렇게 됐고요. 자, 요거 복사해서 하면 잘 나오죠. 그 다음에 DSC도 입력하면 이렇게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요걸 불리언 타입 요걸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요것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요거 지금 이제 전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이제 알았어요. 컨테이스 키가 뭐다? 이거 어쨌든 요 키워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있으면 true고 없으면 false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get 뭐요? 이거는 get 왜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고객이 이런 식으로 입력받잖아요. 어디 있어? 아이고 메모장.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물음표 기준으로 어떻게 쪼개져요? 두 개가 쪼개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또 어떻게 쪼갰어요? 는 기준으로 또 쪼갰죠? 그쵸? 는 기준으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지금 나눠진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0번째고 얘가 몇 번째예요? 1번째잖아요. 그쵸? 이거를 우리가 put 해가지고 어디다 넣어놨어요?
맵에 넣어놨잖아요. 파람스라는 맵에 우리가 지금 넣어놓은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오더바이를 이제 맵은 어떻게 데이터를 가져온다 했어요? 우리가 키값으로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져온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더바이를 접근해가지고 얘가 이제 키가 있으면 이제 ID ASC니까 지금 당연히 키로 가져왔는데 그게 키로 가져온 그 값이 얘가 그럼 오더바이 이거에 뭘로 변신하는 거예요? 이거랑 이렇게 변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get 했을 때 이 녀석이 뭘로 변신한다? ID ASC로 변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져오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서 못 참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그죠? 못해도 이런 걸 해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죠? 제가 이거 해볼게요, 다시. 그럼 파람스 get 하면 당연히 뭐 나오겠어요? 유저 아티클 리스트 했을 때 그냥 치면 뭐 나온다? 당연히 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널 나오겠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입력해 볼까요? 리스트하고 오더 바이 아이디 뭐라고 해놨어? 오더 바이 아이디 DSC라면 뭐 나오는 거예요? 아이디 DSC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아이디 DSC 나오고 만약에 여기 ASC 나오면 어떻게 된다? ASC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시죠? 우리가 RQ를 그래서 열심히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괜히 여러분들이 RQ를 그냥 배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 컨테인트 키도 겁나게 궁금해요. 못 참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봐야 돼요? 테스트를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돼요.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프로그래밍 하실 때 여러분들이 무조건 테스트를 하나하나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테스트. 만약에 리스트 입력했어요. 오더바이 지금 없죠?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false라고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그쵸?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입력을 했어요. 못해도 오더바이 뭐 ID, DSC 입력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true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if문 같은 것도 알고 여러분들 맘만 먹으면 정순 출력 그리고 역순도 분명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손에 안 잡히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여러분 이거 해본 적 있나요? 아니잖아요. 처음 해봤잖아요. 그죠? 처음 해본 거고 당연히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어렵고 낯설고 서툰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는데 이걸 뚝딱뚝딱 한다? 말이 안 됩니다. 사실 제가 이거 수업하면서 이걸 제가 드린 거 진짜 뚝딱뚝딱 해가지고 하신 분 한 명 있었어요. 한 명. 진짜. 그러니까 엄청나게 드물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보편적인 거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걸 왜 해보라 했냐면 그래도 조금만 해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린 거죠. 뭔가를 도전해봐라.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가나다라 배웠는데 소설 쓰라고 지금 여러분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당연히 못하는 거 당연한 건데 일단 요걸 하는 방법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여러분들 요런 거 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거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라 하면 여러분들이 메모장을 딱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먼저 뭘 할 건지를 생각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초보자가 제일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일단 고민하지 않고 코드부터 써요. 근데 당연히 고민하지 않고 코드부터 쓰는데 코드가 써져요? 안 써지겠죠. 당연히 내가 뭘 써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냥 ID ASC라고 하니까 뭐 입력은 해보자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대퇴 다시 한번 만들어보라면 처음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일단 뭐 해야겠어요? 첫 번째 뭐 오더바이 뭐 ID DSC가 true를 이제 이렇게 해놔야겠죠. 그쵸? 이 녀석을. 그 다음에 뭐 해야겠어요? 불리언이니까. 그 다음 뭐 해야겠어요? 프랑스에 오더바이 값이 있는지 뭐 해야 된다? 체크해야겠죠? 그쵸? 체크. 그 다음에 뭐예요? 만약에 있어요. 맞다면 정순으로 나와야 한다. 그 다음에 요 값을 뭘로 바꾼다? 요 값을 false로 값을 거짓으로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지는 않잖아요. 지금 if문이면 if문이 참이면 역순 나오고 거짓이면 정순으로 나오게끔 지금 만든 거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거 값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역순 순회.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정순 순회, 거짓 이제 id ASC 들어오면, 그러니까 요걸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 것을 정리를 하는 거죠. 정리, 그쵸? 그래서 20분, 30분 걸려가지고 얘 먼저 여러분들이 로직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에 해당하는 코드들을 하나하나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랄까요? 값을 만든다. 그러면 이제 값을 만든다는 게 뭐예요? 이 녀석을 뭘로 만들어야 돼요? 얘를 true로 만들어야겠죠. true.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요거 이제 파람스의 오더 바이 값이 있는 건 뭐예요? 얘는 요거잖아요. 파람스 컨테인스 키. 자, 컨테인스 키도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우셔야 됩니다. 오더 바이. 이게 값이 있는지 체크한 거잖아요, 지금. 맞다면 당연히 정순 나오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값을 거짓으로 한다는 게 뭐예요? 얘를 여기서 이제 false 하는 거예요. false.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쉬우니까 어떨 때는 역순, 어떨 때는 정순을 출력하면 되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메모 시장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할 건지. 그 다음에 그 관련된 거를 조금 해보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모든 코드를 여러분들 지금 새로 하는 코드를 내가 작성하는 오리지널 코드에다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격리를 시켜야 돼요. 격리시킨다는 게 뭐냐면 새로 인텔리제에 하나 켜가지고 아니면 제가 저번에 알려준 code.ohg 가가지고 테스트라는 걸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놓고 그 다음에 테스트가 어느 정도 됐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뭔 말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실험을 해봐야지 그냥 안 되는데 막 이것저것 해보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시간을 10분의 1로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이 10분 걸린다는 게 아니라 10분이 1분으로 단축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루 동안 막 머리 써가지고 해야 될 거를 2-3시간으로 단축시켜준다는 말이에요. 당연히 처음부터 몇 분 안에 만들고 그런 건 거의 안 돼요. 그래서 일단 먼저 작성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작성할 거를 머릿속에 정리를 한 다음에 생각나는 걸 써야 된다. 이거는 어디에도 적용되냐면 코딩 테스트, 알고리즘 문제 풀 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코드로 막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할 건지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얘는 뭐라고 할까요? 오더 바이는 id ESC 파라미터에 의한 정렬 방법. 네, 됐습니다.